안녕하세요. 인터페이스 학술사장 백지호입니다. 오늘부터 인터페이스 파이썬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기획했던 강의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강의 자료가 온라인 수업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든 자료는 영상 설명에 있으니까 인터넷 강의 말고 그냥 자료 보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파이썬 스터디 첫 번째 강의에서는 파이썬 소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많이들 배우시는 C 언어와의 비교, 그리고 파이썬의 활용 분야랑 그리고 간단하게 파이썬 프린트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파이썬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파이썬은 1991년에 만들어진 좀 나름 역사가 있는 언어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갑자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어요. 사람이 이해하기 편리한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그 중에도 진짜 좀 탁월하게 높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연도별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프로그래밍 언어 질문 횟수를 센 그래프인데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가고 있는데 반해서 파이썬은 2012년부터 쭉 올라와서 2018년 들어서는 1위의 언어가 됐어요. 이거는 2020년 지금까지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뭘까요?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는 보다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언어를 말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을 제가 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로우 레벨은 이제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 예를 들면 기계 언어, 어셈블리 언어를 로우 레벨 하다고 말하고, 하이 레벨은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에 가까울수록 하이 레벨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이제 C 언어를 비롯해서 우리가 요즘 배우는 언어는 다 하이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기계어는 뭐 이렇게 진짜 기계만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로 된 언어, 그리고 그 위에 어셈블리 언어란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옛날에 사용되던 언어고요. 아마 이제 좀 컴퓨터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다는 분들은 써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거는 이렇게 헬로 월드만 출력하려 해도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알아야 했다. 그냥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과 C 언어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C 언어랑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가 대부분 C 언어예요. 아니면 뭐 자바, 파이썬 이렇게 하는데 C 언어를 대학교에서는 적어도 거의 무조건이라 할 정도로 배우고 있죠. 그래서 C 언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실행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가지고 인터프리터라는 게가 활용이 돼요. 반면 C 언어는 컴파일러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고, 자세한 거는 컴퓨터 공학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이가 이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차이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패러다임이 좀 달라요. 파이썬은 객체 지향이라는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 반면에 C 언어는 절차 지향이라는 옛날부터 있던 그런 스타일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절차 지향에서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이 발전을 한 거라고 봐야 돼서 파이썬이 객체 지향인 거는 뭐 요즘 나오는 언어들은 다 객체 지향이라고 봐도 될 정도라서 그냥 이것도 약간 뭐 그렇구나 하고 상식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도는 의외로 뭐 최근에 나오고 최근에 뜨는 파이썬이 빠를 것 같지만 C 언어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옛날에 나온 언어라 좀 더 컴퓨터 하드웨어 쪽에 가깝게 더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고 뭐 메모리에 이런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C 언어가 더 빠르고 특히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도 있는데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들이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보다 무조건 빠르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스크립트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줄 한 줄 짜놓으면은 인터프리터가 그걸 한 줄씩 보고 컴퓨터 언어로 번역하고 한 줄 보고 컴퓨터 언어로 번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실행까지 걸리는 속도가 좀 막 할 일이 많아지니까 오래 걸려요. 반면에 컴파일에서 쓰는 언어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컴파일된 프로그램 파일이 생겨요. 무슨 그게 뭐냐면은
C 언어로 짜놓은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해놓은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파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단계를 계속 거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트 언어인 파이썬보다 C 언어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고 파이썬이 막 무조건 느리다 이건 아니에요. 파이썬의 속도를 올리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배우시면은 파이썬도 충분히 빠르게 짤 수 있어요. 그리고 코드 길이에요. 같은 기능을 구현할 때 이건 제가 장담하다시피 할 수 있는데 파이썬 코드가 무조건 짧을 거예요. 왜냐면은 파이썬은 최근에 나온 언어라 좀 편의 기능도 많고, 애초에 언어를 설계한 그 이념 자체가 깔끔하고 보기 좋고 그리고 생산성 높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C 언어보다 좀 짧은데 또 이것도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C 언어처럼 좀 세세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고 어떤 언어가 꼭 좋다 이것보다는 파이썬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장단점 비교를 마침 해놨죠. 파이썬은 코드가 짧고 그리고 객체 지향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가까운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고 활용도가 높아요. 활용도가 높은 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단점은 성능이 비교적 낮아요. 이건 비교적입니다. 파이썬 성능이 절대 안 좋지 않아요. 근데 C 언어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다는 거. 그리고 C 언어의 장점은 압도적인 성능과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배울 때 컴퓨터 아주 기초부터 배우기가 정말 좋아요. 근데 단점은 배우기가 어렵고 생산성이 낮아요. 근데 그렇다고 C 언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뭐 이런 데 들어오신 분들은 이 두 언어를 같이 배우면서 파이썬이 있는데 C 언어를 왜 써야 되지? 이러시겠지만 C 언어도 중요하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파이썬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왜 좋은지는 좀 알아야겠죠? C 언어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코드예요. 이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알려드리는 거지만,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보는 게 콘솔 창에다가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해 보는 거예요. 이걸로써 이제 뭐 프로그램을 자기가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제일 먼저 짜보는데, C 언어로 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의미 없는 띄어쓰기를 빼면은 하나, 둘, 셋, 넷, 한 4줄 정도 되죠. 이거 인덴테이션은 그냥 뺄게요. 반면에 파이썬은 한 줄로 돼요. 이게 바로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길이 차이가 나고 좀 더 자유롭다 보니까 파이썬이 당연히 C 언어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요. 같은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파이썬으로 짜면 코드도 짧지만 훨씬 빠르게 어떻게 짜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어디다 쓰느냐? 일단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웹사이트 개발이에요. 이 사이트 다들 아시죠?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은 파이썬 웹 라이브러리인 장고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파이썬이 뜨는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인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도 많고, 파이썬이 아무래도 짜기가 간편하고 좀 배우기도 쉽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뭐 데이터로 그래프 그리는데 막 C 언어의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던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편한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딥러닝에도 파이썬을 써요. 딥러닝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그 TV며 여기저기서 떠드는 인공지능이 다 딥러닝이에요. 이런 딥러닝을 다 파이썬으로 해요. 이게 약간 데이터 분석이랑 묶여 있는 건데, 이제 데이터 분석부터 딥러닝까지 파이썬만 알면 한 큐에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업무 자동화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제가 만든 프로그램 홍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칼핑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뭔가 사람이 손으로 하기에 좀 귀찮거나 아니면 빨리 해야 되거나 기계의 정확도가 필요한 그런 작업들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언어로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파이썬의 장점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픈소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배우는 속도가 다른 언어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저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간편 강의 같은 걸 준비해 볼게요. 이제 파이썬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파이썬을 한번 코드를 짜보려고 해요.
일단 근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설치를 해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혹시 설치를 안 하셨으면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설치하는 방법을 적어 놓을 테니까 그게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설치를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프로그래머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깔면은 가장 먼저 헬로 월드를 해봐요. 우리도 한번 헬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마 대부분의 방법으로 파이썬을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아이들이라고 하는 파이썬 기본 편집 툴이 딸려서 설치가 됐을 거예요. 혹시 이게 어디 깔렸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 윈도우 메뉴를 누르셔서 아이들을 검색을 해서 키시면 돼요. IDA 키시면 이렇게 생긴 창이 나와요.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은 한 줄씩 기계에 넣을 수 있어서 꼭 코드를 완성하지 않고서도 실행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아이들을 활용하면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이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채팅을 치듯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수 있어요. 자, 아이들에다가 프린트 헬로 파이썬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프린트하고 괄호를 열고 쌍따옴표를 써주셔야 돼요. 쌍따옴표나 아니면은 그냥 따옴표 하나도 괜찮아요. 파이썬에선 이거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게 문자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프린트라는 이 친구는 함수라고 해요. 괄호와 이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를 프린트 함수로 헬로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놓고 실행을 하면 헬로 파이썬이 출력이 잘 돼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잠깐 배워볼 건데요. 변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컴퓨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변수 이름 equal 값 이렇게 형식으로 코드를 짜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코드를 봐야죠. 예를 들면 저는 number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number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equal 숫자 뭐 10 이렇게 하고 print number를 하면은 number에 저장되어 있는 10이란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넘버는 문자열이 아니라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하지 않았죠. 한번 직접 짜볼까요? num이라고 해볼게요. 저 이름은 규칙만 지키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 규칙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num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고 num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면 10이 나와요. num 플러스 num을 하면 20이 나오고요. 여기 이 대화형 아이들에서는 이렇게 그냥 프린트를 안 쓰고 뭐 값을 대입하거나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냥 출력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좀 편리하죠? 이제 이런 변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걸 알아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입력을 받아서 저장하는 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어이구, PPT에 좀 오류가 있네요. 제가 수정할게요. 인풋 함수를 활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풋 함수는 모든 값을 문자열 형태로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입력을 뭐 in은 근데 다른 게 있네요. 그러면은 something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인풋을 받아볼게요. 인풋 함수를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안에다가 원하는 문자열을 넣어주면 say something 해볼게요. 이렇게 say something이라 나오고 이 파이썬이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가 돼요. 여기다 이제 뭔가 입력을 해볼게요. hello 이러고 나서 이제 something에 뭐가 저장이 됐나 확인을 하면은 hello라고 제가 입력한 값이 저장이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숫자 뭐 예를 들면 나이나 키, 몸무게 이런 걸 저장받고 싶은데 이 문자열로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저희야 뭐 그냥 너 몇 살이야? 이랬을 때 21살 이러면은 21라는 걸 숫자로도 인식을 하죠.
그렇지만 컴퓨터 안에서 21랑 21, 그러니까 숫자형의 21이랑 문자형의 21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 사실 PPT에 약간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변환을 어떻게 하냐면 이 변환할 자료형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자료형은 아직 안 배웠죠. 다음 강의에 배울 건데 일단은 인트에 대해서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트는 인테저의 줄임말인데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 1, 2, 3 뭐 이런 정수들을 저장하는 그런 변수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ge하고 int로 인풋을 감싸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잘 숫자로 들어가요. 값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인풋이 21을 그냥 인풋으로 해볼게요. age는 인풋 21 하고 age를 출력하면 이렇게 문자형이죠. 문자열이죠. 이렇게 따옴표로 구분이 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저장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인테저라는 숫자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숫자형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인풋 함수로 입력받은 값은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돼요. 문자열은 컴퓨터에서 스트링이라 하고요. 이 값을 우리가 뭐 숫자를 더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정수로 수정하려면은 int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타입을 int로 바꿔줘야 돼요. 저 아래에 예시 코드가 있는데 한번 치면서 따라가 볼게요. string ag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21를 넣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제가 나이를 하나 더 먹었다고 반영을 하고 싶어서 string age는 string age 플러스 1 뭐 이런 걸 하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얘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하나 더 올리려면은 얘를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string age는 그냥 새로운 age를 만들어야겠네요. string age를 숫자로 바꾸고 거기다가 한 살을 더한 게 내 나이다. 22로 알아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형변환이라는 걸 입력을 받을 때 해줘야 된다는 거. 사실 지금 좀 한 번에 갑자기 많은 걸 알려드려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강의에서 자료형을 배우시면은 이해가 딱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숫자를 입력받으려면은 저 int라는 걸로 인풋을 감싸줘야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뭐 여태까지 사실 출력하는 거 해봤지만 프린트를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일단 출력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프린트로 해요. 프린트하고 뭐 원하는 걸 이렇게 넣으면 출력이 잘 돼요. 근데 이제 파이썬의 프린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문자열과 변수를 함께 출력해 줄 수 있어요. 프린트하고 뭐 im 하고 문자열을 한번 닫고요. 콤마를 찍고 age를 변수를 넣고 뭐 이렇게 괄호를 닫고 치면은 나는 22살이다 이러고 이 콤마가 띄어쓰기 하나로 치환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변수랑 문자열을 연결해 줄 수 있고요. 그러고 이거는 이제 여기 파일에서 new 파일 만드셔서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new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채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볼 수가 있어요. 메모장 같은 이런 환경에서요. 원래 기본적으로 프린트문 뒤에는 엔터, 그러니까 줄바꿈이 한번 들어가요.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바탕화면 잠시만, 큰일났다. 개인정보다. 저장을 했어요. 국룰 이름 AFDF로 했고요. 프린트 헬로하고 프린트 월드를 두 번에 걸쳐서 찍어볼게요. 런하고 파이썬 쉘 이걸 하면은 여기서 실행이 돼요. 되라. 파이썬 쉘이 아니구나. 이거네요. 런 모듈. 오케이. 됐다.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됐죠.
근데 저는 헬로 월드가 붙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돼요.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걸 막고 싶으면은 이렇게 콤마를 찍고 end라는 프린트문 안에 있는 속성을 재정의해 줄 수 있어요. 프린트는 기본으로 끝나고 나서 개행을 해주지만 그냥 개행하지 말고 끝에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실행을 다시 하면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세한 설명은 여기 PPT 자료에 적어 놓긴 했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강의를 배우시다 보면은 뭐 자료랑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이러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만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문자형이나 문자열이나 문자, 뭐 정수, 실수 이런 게 컴퓨터 안에서는 다 달라요.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9학번 그리고 인터페이스 32기 학술차장 백지호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